150페이지 이온결합입니다. 자, 이온결합 들어가 보면요. 일단 우리가 각 결합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이 이 관여를 하느냐 부분에서 좀 얘기를 해줄 건데, 그 얘기를 해주려면 일단은 이온결합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온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봐봐. 예를 들어 이온결합을 예를 들 때는 제일 많이 나오는 얘가 바로 염화나트륨이에요. 그래서 NaCl을 갖다가 내가 여기 녹인 거야. 그럼 사실 고체 상태에서는 NaCl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 결정 형태로. Na랑 Cl이랑. 근데 얘가 물에 들어오면은 이온이 돼요. Na 플러스와 그리고 Cl 마이너스로 나누어집니다. 즉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플러스의 전기와 마이너스의 전기를 이렇게 플러스의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각각 이렇게 틀어줬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틀어줬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인 그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전기로 이동을 하고,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염화이온은 음이온인 염화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그 화학식에 대해서 조금 적어주면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냐면, 플러스 극에선 얘들이 두 개씩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오케이? 자, 플러스 극에서는 이 Cl 마이너스들이 Cl 마이너스 두 개가 전자를 플러스 전기에 뺏겨요. 오케이? 전자를 플러스 전기에 뺏기는 거야. 그러면은 Cl2라고 하는 염소 기체가 됩니다. 황록색의 염소 기체가 돼요. 이 탈색성을 가지고 있는, 탈색 작용을 하는 그 염소 기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뺏긴 전자 두 개가 이 마이너스가 전자 한 개예요.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에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Na 플러스, 즉 나트륨 이온이요, 두 개의 나트륨 이온이 전자 두 개를 갖다가 마이너스 전기 쪽으로 가갖고 받게 돼요. 얘는 잃었다면 얘는 받게 돼요.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나트륨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중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나트륨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다. 나트륨 금속이 알칼리성 금속이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했을 때, 염화나트륨 이온은 전기 분해를 시켜줬을 때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서 물질로 분해되게 되죠. 그럼 이 이온 결합인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놈은, NaCl은 이온 결합인 염화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전자가 결합에 관여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됐어요? 이번에 공유결합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신 건 이온결합이고요. 그러니까 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야. 전자가 결합에 관여한다. 공유결합 보기 전에 잠깐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자, NaCl이라고 하는 것은 이온 결합되어 있는 이온 결합 화합물, 이온 결정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근데 물에 녹았을 때 전기가 통해요. 이런 물질을 우리가 전해질이라고 불러주는데, 뭐 이건 알 필요 없고, 어찌됐든 물에 녹게 되면 왜 전기가 통하게 되느냐, 각각 전기를 띠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위에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틀어서 전기 분해를 한번 시켜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전기에서는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냐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음이온인 염화이온이
전자를 뺏기게 됩니다. 플러스 전기에서 이 플러스 전기한테 전자를 뺏겨요. 그러면은 전자 두 개가 나오면서 이렇게 염소 기체가 만들어지죠. 염소 기체 탈색 작용을 하는 실제로 이 염소 기체를 갖다가 빨간색 장미랑 이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으면은 빨간색 장미가 흰 장미가 돼요. 흰 장미. 이 색깔을 빼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Na 플러스 이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양이온, 즉 나트륨 이온이 이 마이너스 전기 쪽에 전자를 받게 됩니다. 전자를 받게 되면은 이 Na 중성, 이 중성이 되면서 이제 금속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는 거죠. 알칼리성 금속 상태로.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전자를 뺏기거나 얻게 된다. 즉 이온 결합에는 전자가 관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공유결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공유결합에서 쌤이 하고 싶은 말도 전자가 관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전자가 관여한다. 공유결합도 전자가 관여한다 라는 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고 다시 지우고 얘기해 볼게요. 아이 승민아, 니만 들으니까 쌤이 힘이 되게 빠진다. 원래 애들이 좀 있어야 쌤이 파이팅도 넘치고 좀 신나게 수업도 하고 잡소리도 좀 하고 하는데 그래 어제는 쌤이 어제 쌤이 컴퓨터 마탱이가 가가지고 컴퓨터 본체가 안 켜지는 거야. 그래서 컴퓨터 집에 맡겼다가 다시 찾았어요. 어제는 수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쏘리 미안합니다. 자, 계속해서 물의 전기분해 보겠습니다. 물 H2O죠. 사실 H2O 자체는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맹물에 우리가 전기를 틀면은 영화에서는 물에 이제 전기를 탁 하면은 졸라 전기가 잘 전달돼 갖고 물 속에 있는 애들 막 다 뒤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맹물은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을 전기 분해시켜 줄 때는 반드시 그 물 안에 맹물 안에 우리가 맹물을 증류수라고 그래요. 이 증류수 안에다가 반드시 이 전해질 물질 전기를 띌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좀 집어넣은 다음에 실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H2O에다가 전해질을 조금 집어넣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물이죠. H2O죠. H2O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역시나 플러스 마이너스의 전기를 각각 틀어주는 겁니다. 윗부분에서 플러스의 전기와 마이너스의 전기를 각각 틀어줘요. 그럼 플러스 극에서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H2O가 총 6개 있다라고 했을 때 H2O가 플러스 전기에선 어떠한 반응을 일으키게 되냐면은 O가 뜯겨져 나오게 돼요.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O가 뜯겨져 나와요. O가 어떻게 뜯겨져 나냐면은 O는 이제 O한테서 전자 두 개를 빼앗아 가지고 전자 두 개가 네 개가 빼앗겨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전자 네 개가 뺏기게 됐을 때 H 플러스로 일단 4개가 나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온 결합은 아니지만 우리 일단은 그 전자에 대한 관계를 이온에 대해서 알면 좀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이거 먼저 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H는 이렇게 이온이 되었을 때 수소 이온이 됐을 때 H 플러스라고 하는 이온이 되죠. 전자를 한 개 뺏긴 상태에서 H 플러스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O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2개 얻어서 O2-라고 하는 산화 이온이 됩니다. 산화 이온. 그러니까 물론 이온이 됐다라고 하면 좀 틀린 표현일 수 있지만 이 H2O 이 안에서 전자가 뜯겨져 나가고 O2가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전자하고 산소가 같이 뜯겨져 나가버렸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4H4가 된다는 거예요. 4H4. 전자가 뜯겨져 나갔으니까네. 그럼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4개가 뜯겨져 나왔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전자 4개 뜯겨져 나왔다. 될까? 될까요? 그 다음에 H2O 마이너스 극에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게 되냐? 마이너스 극에서는 4H2O 4개의 H2O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서 그 4H2O가 아까 전에 튀어나왔는 요 4-2 있죠. 화살표 말고 튀어나와 있는 4E- 4개의 전자와 각각 만나게 되면서 수소들이 전자를 받아가서 이온이 됩니다. 수소가 전자를 받아가지고 EH2라고 하는 참 이온이 아니라 기체가 됩니다. 수소 기체가 발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O는 나머지 수소와 결합을 하면서 OH-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거든요. 얘를 갖다 우리가 수산화 이온이라 불러주는데 이 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뭐 자세히 몰라줘도 돼요. 아예 몰라줘도 돼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얘 그리고 얘죠. 왜 쌤이 얘한테 동그라미 쳤냐면 전자죠. 전자. 무슨 말이냐면요. 공유결합도 결국 이렇게 전자가 관여하는 결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전기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전자를 잃거나 얻는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각각의 H2, O2로 이렇게 분해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유결합에서 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자가 관여하냐 안 하냐 그걸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알겠지? 자, 그러면 그리고 자 지우고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우고 자, 선생님 다시 이렇게 잘생긴 얼굴을 비춰줬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 저번 시간에 주기율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 그죠? 주기율표에서 세로는 뭐를 의미한다? 세로는 그렇죠. 족을 의미하죠. 세로가 족인데 뭐를 의미하냐면은 원자과 전자를 의미하죠. 그래서 세로줄에 들어가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의 개수가 모두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온 상태를 봤을 때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얻거나 잃는 현상을 우리가 이온이라 불러주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온을 먼저 설명을 하고 오늘 대주제인 이온 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온이라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은 원자가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잃거나 얻어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를 우리가 이온이라 불러줍니다. 자, 그럼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 번호 11번인 나트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온 결합에서는 염화나트륨이 대표적인 예라 그랬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11번인 염화나트륨이 있는 나트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 됐다 많이 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껍질에는 2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8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안정화된다 그랬죠. 그리고 2, 3, 4, 5, 6 이렇게 이 두 번째 껍질 이상이 됐을 때는 무조건 8개의 전자가 가득 차 있어야지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만약 가득 차 있지 않다면 그건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껍질 들어가 보시면 세 번째 껍질에서는 지금 합이 10이잖아요. 전자가 10개가 있잖아요. 근데 중성 나트륨, 중성 원자 상태에서는 전자의 개수와 그리고 양성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므로
11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여기 나머지 1개만 그려야 돼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안정화예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되어 있죠. 불안정한 상태죠. 왜? 최외각 원자과 전자가 1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8개가 돼야 되는데 1개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어. 전자 1개를 버릴까? 버리게 되면 이 껍질이 없어지면서 이 최외각 전자가 8개가 되잖아요. 1개를 버릴지 아니면 7개를 얻을지. 그러면 1개를 버리는 것과 7개를 얻는 것 중에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1개를 버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효율적이고. 그래서 전자 1개를 갖다 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를 갖다 버리게 되면은 플러스는 11인데 마이너스는 10이 되죠. 즉 합을 보시면 1이 1개 남는다고요. 그러면은 그 남는 것을 갖다가 원자 이름을 적어주고 그 위에다가 몇 개가 남는지를 적어줘요. 몇 개를 참 버렸는지를 적어줍니다. 그럼 전자를 1개를 버렸으니까 1 플러스인데 저희가 1은 생략하고요. 플러스만 적어줘요. 만약 2 플러스라면은 2를 적어줘야 되겠죠.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양 이온이 되게 됩니다. 양 이온.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1개 갖다 버렸어. 왜 갖다 버려? 안정화되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 즉 최외각 전자를 갖다가 8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전자를 1개 갖다 버려가지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상태. 그러면 양이온이 되는 거예요. 전자를 버리면 양이온이죠. 자, 그럼 음이온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자 번호 17번. 염소죠. 첫 번째 껍질에 2개의 전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8개의 전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합이 10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원자과 전자는 7개가 돼줘야겠죠. 그래야지 총 전자의 개수가 17개가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우리가 원자과 전자가 8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8개를 맞춰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자를 1개 얻을까요? 아니면 7개를 갖다 버릴까요? 뭐가 효과적이겠어? 우리가 효과적인 걸 생각해 봤을 때 전자를 갖다가 1개 얻어주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얘는 전자를 갖다가 1개 얻어와요. 전자를 1개 얻어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플러스가 17이고 원래 마이너스도 17이었는데 전자를 1개 더 얻어왔으니까 마이너스가 18이 되는 거죠. 합을 구해주시면 1 마이너스 1이 남는 그 전자 1개가 남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1의 전기를 띠고 있어야 되므로 이걸 갖다가 역시나 원자 이름을 적어주고 그 상단 오른쪽 상단 부분에다가 몇 마이너스인지 적어줘요.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 원래 1 마이너스 적어줘야 되는데 1은 생략한다 그랬죠. 그래서 만약 2 마이너스라면 2 마이너스라고 적어줘야 돼요. 어찌됐든 간에 Cl 마이너스가 돼요. 얘를 우리가 음이온이라 불러주죠. 음이온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이제 이온에 대해서 좀 대충 한번 훑었으니까 이온 결합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어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과 전자를 얻어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음이온이 지금 얘는 플러스의 전기를 띠고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 보니 두 개가 전기적 인력,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끌어당기는 이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결합을 했는 입자를 갖다가 그 중성 입자를 중성 화합물이라고 할게요. 중성 결정이라고 할게요. 결정을 갖다가 이온 결합 화합물이라 불러주고 이렇게 결합하는 현상을 이온 결합이라 불러준다 이 말이죠. 오케이?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중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양이온이 띄고 있는 플러스와 음이온이 띄고 있는 마이너스, 즉 플러스의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똑같아져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건데 잠깐 그 전에 조금 더 플러스 시키자면은 양이온이 되는 이온 결합에서 양이온이 되는 모든 아이들은 금속 원소들입니다. 그리고 음이온이 되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음이온이 되는 아이들은 전부 다 비금속 원소예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금속이 되고 양이온은 금속 원소고 음이온은 비금속 원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비금속 원소의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이라고도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 결합을 해서 이온 결정을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온 결합 화합물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아까 전에 이어서 얘기를 계속 해보면은 주목할 게 뭐라 그랬죠? 중성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시학식을 적어보면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만나면 NaCl이 되잖아요. 그럼 얘를 보면 얘는 1 플러스고 얘는 지금 보세요. 1 마이너스잖아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이렇게 전기가 0이 돼야 된다. 중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성 상태가 되어줘야 된다. 자, 그럼 다른 애들 한번 해볼게요. 만약 Cu2 플러스고 여기에 Cl 마이너스가 결합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얘 보세요. 2 플러스고 얘는 1 마이너스잖아요. 그렇게 되면 플러스가 한 개 더 남게 되잖아. 그럼 이런 꼴은 못 본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는 이온 결합을 못 한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2를 띄워줘야 되니까 얘가 전자를 한 개 더 갖다 버려야 돼요. 염화이온이 여기서 전자를 한 개 더 갖다 버리면 역시나 더 불안정해 버리겠죠. 원작 그 체외각 전자가 8개가 된 상태인데 전자를 한 개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전자를 한 개 더 갖다 버리면은 얻으면은 죄송해요. 더 얻으면은 2-가 되고 새로운 껍질을 얻어가지고 다시 불안정해지잖아요. 얻을 거면 8개의 전자를 얻어야지.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이온을 2개 있어야 이 플러스랑은 결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1-를 띄고 있는 애가 2개는 있어야 2 플러스랑 결합을 할 수 있다. 즉 얘가 이렇게 되어줘야 된다. 그럼 1-를 띄는 애가 2개가 있고 이 둘을 합쳤을 때는 0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온 결정을 갖다가 적어줄 때 CU는 한 개 있고 CL은 2개 있죠. 그 개수를 여기 적어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개수를 여 밑에다가 오른쪽 하단 부분에다가 적어준다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l3 플러스와 Al3 플러스와 그리고 O2-가 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바뀔까요? 네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 채팅방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버퍼링이 있어갖고 조금 기다려야
있더라고요. A의 3 플러스하고 O 2 마이너스를 얘기했을 때 그 개수를 맞춰주기 위해선 최소 공배수를 구해줘야 돼요. 최소 공배수가 6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줬을 때 6을 맞춰주려면은 얘는 두 개가 있어줘야 되겠죠. 3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6이 되겠죠. 얘는 2 마이너스가 3개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결합을 했을 때 AL이 2개고 O가 3개이기 때문에 AL2O3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고요. 사실 이게 어려우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위에 있는 숫자를 각각 요 밑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죠? 이 위에 있는 숫자를 각각 옆자리에다가 1이죠. 이게 1-니까 원래 적어주시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자, 지우고 다시 가볼게요. 참. 한 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이온 결합 화합물 있잖아요. 이온 결합 화합물은 절대적으로 뭘로 불리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냐면은 분자라고 하는 애는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분자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이게 O라고 했을 때 O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최소 단위가 누구야? 그러면 이거 한 개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근데 이온 결합은 이딴 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어요. 다다다다다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밑에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최소 단위가 뭐야? 제일 작은 알갱이가 뭐야? 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다고요. 그럼 성질을 띠고 있는 가장 작은 알갱이다 이래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분자라는 놈의 정의에 맞는 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온결합 화합물은 개수비를 적어주는 거예요. 개수비. 즉, 그 전기가 0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그 개수비를 적어주는 거라고요. 얘는 1대1이니까 얘를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라고 하고 얘를 예를 들어서 염소라고 한다면은 NaCl이 각각 한 개씩 적어줘서 NaCl이 되는 거죠. 만약 NA가 두 개고 마이너스가 한 개라면 플러스가 두 개고 마이너스가 한 개라면 이렇게 Na-O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제 중성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개수비, 중성이 되게 하는 이 개수비를 적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온결합 화합물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불러주냐면은 이온 결정이라 불러줍니다. 이온 결정. 오케이, 이것도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시고 또 참고적으로 한 개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성질이 있어요. 얘들은 서로 어떠냐면은 우리 그 소금을 예를 들어서 힘을 줘서 이렇게 꾹 누르잖아요. 그럼 잘 안 부서지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옆으로 이렇게 좀 삐틀잖아요. 그럼 완전 잘 부서져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눌렀을 때는 어차피 결합되어 있는 애들이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뭐 누른다고 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옆으로 밀게 되면은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생겨서 쉽게 부서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음에 그래프 한 개만 보고 갈게요. 스님이 그래프를
사진을 찍어갖고 이렇게 띄워주려고 했는데 그 사진 찍는 거 쌤이 깜빡해가지고 같이 책을 보면서 들어가 볼게요. 페이지 153페이지에 가운데 있는 그 그래프 있죠. 파란색 선, 곡선과 빨간색 곡선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저 그래프. 저 그래프가 지금 이온 결정의 형성과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나타내주는 그래프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1번 보세요. 1번 그 그래프 위에 1번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서 에너지가 낮아진다.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이 두 에너지가 점점 작아진다. 하지만 두 이온 사이가 됐다 가까워지면 너무 가까워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가운데에 있는 원자 핵들끼리 만나겠죠. 가운데에 있는 원자 핵들끼리 만나게 되면서 원자 핵들의 플러스, 즉 원자 핵들이 밀어내는 반발력으로 이렇게 그 에너지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급격하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거리에서 이온 결합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잠시만요. 먹지마 이 새끼야. 야. 잠시만. 아, 옆집 아저씨가 고양이 주라고 우유를 줬는데 옆집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아저씨가 고양이는 맨 우유를 주면 안 되거든. 그 소우유를 주면은 설사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야. 그거 너무 많은 양을 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저씨한테는 미안하지만 미안해서 그냥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고 놔뒀는데 이 새끼 그걸 처먹고 있잖아. 하고 이거는 버린다고 쌤이 커피 찌꺼기랑 같이 집어넣어 놨는 건데 이걸 처먹고 있어. 잠깐만 쌤이 이거 좀 버리고 올게. 금방 버리고 올게. 잠깐만. 고양이가 커피도 먹으면 되게 안 좋거든요. 이 새끼가 커피랑 우유랑 같이 들어가는 것을 커피 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중요한 거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볼게요. 그 그래프 보시면요. A, B, C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 A가 두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에너지 값이 점점 줄고 있죠. A가 점점 내려가고 있죠. 밑으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두 사이의 인력으로 인해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 이온 사이의 인력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됐다 가까워졌을 때 A B 보지 말고 C 이렇게 원자 핵과 원자 핵이 만날 수 있게끔 됐다 가까워졌을 때는 너무 가까워지면 원자 핵들끼리 밀어내는 반발력이 생겨서 에너지가 갑자기 훅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C에서 에너지가 갑자기 푹 증가한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B 보시면은 또 에너지가 제일 낮은 지점이죠. 가까이 왔을 때 에너지가 점점 작아지는데 제일 작을 때 그때 이온 결합을 형성하고 그 제일 작을 때로부터 더 가까워지면은 원자 핵 사이의 반발력으로 인해서 에너지가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됐고요.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154페이지 볼게요. 이제 다시 그 위에서 지금 보시는 건 쌤이랑 같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이온결합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온결합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어떻게 구해 주시냐면, 이 플러스 이온이 있고 마이너스 이온이 있다라고 했을 때 두 이온 사이, 얘를 Q1, 얘를 Q2라고 하고 두 이온 사이에 거리를 R이라고 뒀을 때 R 제곱분의 Q1 곱하기 Q2, 거기에 쿨롱 상수 K를 곱해 주시면 얘가 그 이온 결합력이, 이온 결합력.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이 결합하려는 힘이 더 세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R을 보고 알 수 있죠. R 반비례한다라는 거니까, 이온 결합력이랑 반비례하니까 가까울수록, 즉 거리가 작아질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진다라는 것과, Q1 곱하기 Q2에는 비례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잠시만요. 자, 뭐 좀 탈났는지 미친듯이 움직이는데. 일단 볼게요. 거리가 가까울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지고, 띄고 있는 전하량이, 전기의 양이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력이 커지게 된다. 이 두 조건에 대해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이 작으면 우리가 얘기를 해줬을 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제 결합이 강하다. 즉 원자 반지름이 작다. 그러니까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우리 원자 반지름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같은 족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같은 족의 원소들이라면 원자 번호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온 결합력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리튬이랑 나트륨이랑 칼륨을 비교한다면은 걔가 똑같은 이온 결합을 했다면, 똑같은 음이온이랑 결합을 했다면 원자 반지름이 제일 작은 이온 반지름이라고 할게요. 이온 반지름이 제일 작은 리튬이 제일 커야 되고, 이온 결합력이 그 다음에는 나트륨, 그 다음에 칼륨 순서로 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음에 전하량을 비교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NaF 요거하고 Na2O 얘를 비교했을 때, MgO를 비교했을 때 누가 결합력이 더 클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얘가 더 커야 되겠죠. 왜 얘가 더 커야 돼요? 얘는 E 플러스고 얘는 E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거든요. 띄고 있는 전하량이 이 밑에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띄고 있는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이온 결합력, 끌어당기는 그 이온 결합력이 훨씬 더 크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예를 들어 리튬, 염화 리튬이 있고, 그 다음에 염화 나트륨이 있고, 그 다음에 염화 칼륨이 있을 때, 이 세 개를 비교했을 때는 이온 결합력이 이렇게 된다고요. 왜냐면은 이온 반지름이 얘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얘거든요. 띄고 있는 전하량이 똑같다면은 이온 반지름이 작을수록 이온 결합력이 큰 거고, 전하량이 다르다면 전하량이 더 큰 놈이 이온 결합력이 더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갖다가 각각 비교를 했을 때요, 이온 결합 물질, 이온 결정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높다. 왜? 결합력이 원체 세다 보니까
이온 결합이 이 결합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그 결합을 끊기가 어려워서 다다다다다다 붙어 있죠. 끌어당기는 인력이 세다 보니까 이 결합을 끊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녹는 점이나 그리고 끓는 점이 상대적으로 크다, 강하다, 높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개 특징, 극성 용매에 잘 녹습니다. 극성이라고 하는 용매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성질을 띠고 있는, 자체적으로 띠고 있는 그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이온 결정 물질, 즉 이온 결합 화합물들이 들어갔을 때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뜯어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극성 용매의 이온 결합 화합물들은 잘 녹는다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앞에서 한번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집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이온 결정은 NaCl이라고 했을 때 고체 상태에서는 중성이잖아요. 결합을 해갖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이 똑같으니까 중성인데, 얘가 뭐 아까 전에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그랬죠. 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게 물이거든요. 걔 물에 녹았어. 그래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얘는 전기가 안 통하는데, 전기 전도가 안 되는데, 얘는 전기 전도가 잘 된다. 전기가 통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속에 녹았을 때. 고체 상태에서는 안 통하다가 물속에 녹거나 액체 상태가 되었을 때는 전기가 잘 통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으면은 이온 결합에 대해서는 됐습니다. 선생님 지금 고양이가 너무 걱정돼가지고 요 끝에 조금 두서없이 얘기를 했는데 순서대로 생각을 잘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세요. 알겠지? 그거 여기에 기본 문제 있잖아요. 각각 옆에 붙어있는 개념 확인 문제라든지 대표 자료 분석까지만 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면 오늘 혼자 듣는데 수고했다. 수고했어요.